네, 여러분, 저희 57쪽이었나요, 어제? 58쪽? 요거, 시제, 태, 기타, 중요, 어휘. 그쵸? 요거 숙제로 냈었었는데요. 맞죠? 여기. 질문 주세요. 질문 주세요. 자, 질문은 이제 거의 다 주신 것 같은데, 가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PT라는 걸 받게 된 거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년 전에 헬스장에 가서 이제 운동기구 같은 걸 사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PT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PT를 받았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전에는 헬스장에 가면 그냥 진짜 제가 하는 거라곤 그 뭐죠? 그냥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트레이드밀, 에서 그냥 뛰는 거밖에 없었어요. 런닝머신이라고 하죠. 저희가 그 위에서 그냥 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뭐 무거운 거 이런 걸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왜냐면 운동법을 모르니까. 어쨌든, PT를 받고 가장 놀란 점이 뭐였냐면요. 녹화되고 있죠. 가장 놀란 점은 생각보다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시잖아요. 왜냐면 계속 옆에서 뭐 그 개수를 세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세가 이렇게 좀 잡혔으니까 오늘의 루틴은 이렇게 먼저 이 기계 뭐 하시고 그다음에 뭐 유산소 30분을 일단 먼저 하시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다음에 운동할 거 가르쳐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잖아요. 가장 놀란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각보다 운동을 많이 해야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자, 또 감을 잡으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비전문가가 어떤 분야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처음에 왔을 때 가장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양에 대한 부분입니다. 방법에 대한 부분일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거든요. 아니에요. 방법은 어차피 전문가가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대로 그냥 하시면 성과는 무조건 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요? 양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데드리프트를 무거운 거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거 동작 있잖아요. 데드리프트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10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몰라서, 아예 무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근데 선생님이, 요렇게 해가지고 10세트 하시면 됩니다. 이러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나는 놀랬지. 이거 한 번도 하기 힘든데 이걸 10세트나 해야 된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단어를 하루에 100개 외우시면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뒤집어지는 거 뭐예요? 하루에 100개요? 100개나요? 이러신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그분이 원하시는 목표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300개 외워도 부족해. 근데 100개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한마디를 더 보태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시든지 간에 그것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와, 만약에 이 생각이 든다. 기억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생각이 든다. 우와, 나 오늘 공부 진짜 많이 했네. 뿌듯. 죄송한데
그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 공부를 똑바로 하신 게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왜냐면 공부를요, 한번 해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각 잡고 열심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공부할 게 끝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해도 해도 부족한 마음이 들고 오늘 뭔가 좀 덜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신 분들은 사실은 제대로 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를 집요하게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시는 거거든요. 왜냐면 공부할 게 막 보이니까. 아, 이것도 공부해야 되고 저것도 공부해야 되고 자가 진단을 셀프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제일 뿌듯해하고 만족감이 높은 분들은요. 한 두세 시간 집중하신 분들. 근데 영어를 두세 시간 집중해서 이렇게까지 하다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좀 부족한 마음이 드셔야 된다는 거. 자,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을 주신 게 6, 10, 13번. 어? 에? 별표 우리 안 하기로 했잖아. 나영님. 에? 잠깐만, 나영님 이거 뭐지? 나영님 저희 별표 안 하기로 했잖아요. 다 별표만 질문하셨는데 지금? 대답 좀 해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문장 종결로는 풀 수 없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문장 종결로 풀 수 없습니다. 그게 안 먹혀서 지금 별표인 거예요. 예외적인 문제라서 난이도가 높아서. 혹시 별표 안 푸는 거 알고 그냥 질문 주신 거 맞으시죠, 나영님? 나영님 얼굴도 안 보이고 해가지고 지금 따라오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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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네. 요거는 일단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별표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책이 여러분 최대한 하셔야 돼요. 이 지저분이라는 거는 여러분 똑똑하니까 설마 또 오해하시지 않으시겠죠? 커피 쏟고 뭐 하라는 게 아니고 알죠, 여러분? 여기서 지저분하게 만들어내는 것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책에다가 쏟아내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또 찾아보세요 이러면 또 안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내서 또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각인을 시키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 보세요. 지금 별표 쳐져 있는 것들, 문장 분석, 주어 동사 한 것들, 그리고 여기에서 본인이 외우고 싶은 것들, 이렇게 주변에 speculate라는 단어가 이 친구가 잘 안 외워졌나 봐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세 번 정도 또 쓰기도 했어요. 그리고 외워야 할 것들을 쓰기도 했어요. 이해가세요? 또 remark라는 단어가 언급하다라는 단어인 것도 잘 안 외워졌나 봐. 옆에다가 또 막 썼어. 그지? 이 친구는 몇 점일까요? 이 친구 몇 점일까요, 여러분? 몇 점이길래 이렇게 지저분하게 공부를 했을까? 뒤에 것도 볼까? 이렇게 끊어읽기 열심히 하고 분석하고 이분 몇 점이셨을까요? 이분이 바로 작년 7월 달에, 장난 아니죠? 작년 7월 달에 960을 받으셨던 분의 문제집입니다. 그 당시 문제집이에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960이면 거의 강사 수준이에요. 몇 개 안 틀렸어요. 200문제 중에서 거의 한 5개? 6개? 이렇게밖에 안 틀린 거. 10개 안으로 틀린 거야. 근데 이런 분도 이렇게 열심히 빡세게 지금 적어놓고 계신데 여러분들 교재 보면은 뭐 거의 강사보다 깨끗하게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숙제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것 좀 우리가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너무 모든 분들한테 지금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제가 한 분 한 분 특정인 분들한테 전화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하셨나요? 이분 여러분 느껴지시죠? 열심히 한 거에 대한 그게 기운이 느껴지시죠? 모니터를 뚫고 그쵸? 한쪽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뮤지엄이라는 단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워낙 초보분들이니까 뮤지엄, 박물관이라는 단어 모를 수 있어.
모르는 건 괜찮다고. 지금 모르는 거 부끄러운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옆에다가 여기에다가 뮤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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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엄 뭐 박물관도 진짜 하다못해 박물관도 한번 그려보고 그림으로. 이해 가시죠, 여러분? 한번 그려봐, 박물관도. 어? 본인이 생각나는 대로. 그려보고 여기다가 뭐 박물관 써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여러분들 그 문제 숙제에서 낸 거 보면요. 티 나거든요. 이분이 진짜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된 건지 아니면 노력 자체를 좀 덜한 건지가 솔직히 저는 베테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보면은 티가 다 나요. 이렇게 한쪽에 여러분들이 1 시간, 2 시간 쏟아 주셔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그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좁고 깊게 얘기해. 좁고 깊게 공부해라. 자, 갑니다. 11 번. 11 번은 한 번에 외워야 하는 건가요? 한 번에 외워야 하는 건가요? 그냥 이제 풀이를 한번 해 드릴게요. "한 번에 외워야 된다."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수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아? 11 번? 수거는 아니에요. 수거는 아니고 저희가 요거부터 정리를 좀 할게요. 요 open arrival 보이시죠, 여러분? 자, on 플러스 음 al로 끝나는 것들. 선생님 여기는 upon인데요. 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되면요. 땡땡 땡땡 할 시 땡땡 할 시.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Upon arrival at the building. 빌딩에 도착할 시 요렇게 되는 거야.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저희가 바꿔보면 빌딩에 도착하면 요렇게 가실 수도 있고요. 자, 빌딩에 도착하면 you will be 당신은 어떻게 적절한 장소로 regard. regard는 뜻은 아시잖아요. 여기다. 그죠? regard A as B. A를 B로 여기다. 요런 뜻 있고 remove 이거 너무 무섭지 않나요? 당신은 제거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죠. 그쵸? 그다음에 equipped 당신은 장비가 갖춰질 것입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그다음에 directed 자, 디렉트, 다이렉트 무슨 뜻입니까? 적절한 곳으로 인도하다, 방향을 제시하다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you will be directed 혹은 directed 발음이 두 가지입니다. directed, directed. 그래서 당신은 방향이 제시가 될 거예요. 인도가 될 거예요. 어디로? 적절한 장소로. 되셨죠? 그리고 암기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proper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shape을 외워요, shape을. 요거 요렇게 생긴 게 proper 요렇게 생긴 게 적절한이란 뜻이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뭘 시킵니까? 오답 노트. 근데 오답 노트 여러분 잠깐만 이것도 혹시나 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답 노트 작성하실 때 만약에 코끼리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외운다고 쳐요. 그러면 줄이 있잖아.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면 애기들 쓰는 영어 노트, 그 초등학생들 쓰는 영어 노트 같은 거 있잖아. 초중등들 쓰는 거. 그거 쓰셔도 돼요. 보시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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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앞으로 오답 노트 작성을 하실 때 요렇게 좀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요렇게 작성을 좀 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잘 봐. 잘 봐. 여기서 봐봐. 앞에 봐. 선 지워 볼게." 그러면 내가 지금 여러분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 우리는 shape을 인지를 합니다. 단어를 인지할 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내릴 거는 좀 확실히 팍 내려 주고 올릴 거는 좀 확실히 팍 올려 주고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요. 요게 요렇게 돼도 우리는 코끼리로 인지를 하거든요. 이해 가시죠? 스펠링 ELEPH 이렇게 외우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가 인지하는 것은 뭐다? shape이다. shape. 그러니까 모양이다. 라는 걸 아시고 오답 노트도 작성하실 때 뇌에다가 이 모양 자체가 이 shape 자체가 머리에 각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올리고 내리고 잘 해서 표시를 해 주세요. 네, 다음에 15번입니다. 현서 요거 11번 해결됐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5번 갈게요. 여러분, 잘 봐요. 15번. that은 어떻게 하라고 했지? that 앞에 명사가 있을 때. that 앞에 명사가 없을 때. 자, 앞에 있을 때는 뒤에다가 무슨 문장? 이거는 기초 필요 없잖아. 이거는 외우면 되잖아. 다시 that 앞에 명사가 있으면 뒤에다가 무슨 문장? 불완전. 그치? 그다음에 that 앞에 지금처럼 명사가 없으면 뒤에다가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그렇지. 이거 입에서 지금 툭툭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핑계 댈 게 없어요. 그냥 외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벌써 몇 번 했어.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지금은 요 that 앞에요. announced 이게 명사형입니까? 아니잖아. ed로 끝나는 명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치? 그러면 명사가 없기 때문에 뒤쪽에 이제 무슨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요. 주어가 it 그다음에 요 자리에 나와야 돼. 이제 동사가 나와야 돼. 자, 동사 아닌 거 빼볼게요. 동사 역할 못하지. 그다음에 A번에 raise You raise me up 할 때 raise거든. 들어 올려 이거거든.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주어가 3인칭 단수가 나왔기 때문에 s를 붙여주셔야 되죠. 이해 가시죠? 그리고 would, will have pp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I say, will have pp, you say 바로 나와야 되는데 by the time. will have pp, by the time. by the time, will have pp. 이거 짝짓기는 기초가 필요가 없잖아. 이거 외우면 되잖아, 그냥. will have pp, by the time. by the time, will have pp. 되셨죠? will have pp 있나 봐. 뒤에 지금. 죄송합니다. will have pp가 아니라 by the time 있나 봐, 지금. 없잖아. 그쵸,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해가지고 by the time이 정확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the time 부분이 예를 들어 tomorrow 저희 줄여가지고 TMR로 쓰거든요, 원래. 문자나 이런 거 할 때. 자, 그래서 이제 by tomorrow 요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 시간이 타임이 언젠지를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되셨죠? 얘 있어 없어? 일단은 by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또 정답이 될 수 없겠죠. 그러면 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겠다. C번밖에 없겠다라고 해서 얘도 마찬가지 소거법으로 하나씩 소거해 가면서 정답을 찾는 식으로 풀어보았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것도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이때 여러분들이 쌤 A, B, D가 안 되는 건 알겠거든요. 근데 C번은 왜 돼요? 라고 얘기하시면 그거는 안 된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거는 뭐 굳이 얘가 왜 되는지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네, 이해하실 필요는 없다. 왜냐면 어차피 문제 푸는 게 얘 안 되고 얘 안 되고 얘 안 되니까 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토익의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원래. 자, 다음에 15번도 했고요. 그다음에 2번 구조 분석 한 번만 해주세요. 오케이. 주어가 in spite of 땡땡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죠. 야, 이거 오해 많이 하던데요, 여러분. 어떤 분들 선생님 in spite of랑요. despite of랑 뭐가 달라요? 가끔씩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결론은 없는 표현입니다. despite of는 없는 표현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despite만 있어요. 이해가시죠? 둘 다 똑같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을 지닌 전치사일 뿐이죠. 외워주셔야 됩니다. 지금 수업 맨날 내가 얘기하지만 똑같은 전치사 나올 때마다 전접부 수업 시간에 나올 때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외우시면 돼요. 요거 리나님 질문 주신 건 좀 이따가 다시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은 in spite of severe difficulties 여러 심각한 문제들 갑자기
갑자기 주어와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주어와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어려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주어하고 동사가 밑도 끝도 없이 나오는 거 저희는 이제 알죠. 이 중간에 누가 생략이 되었다는 거.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렇지. 줄여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목관대. 그럼 목관대가 생략이 됐다는 거는 결론은 이 덩어리가 the whole economy is experiencing 얘가 앞에 있는 얘를 꾸민다는 거거든요. 그쵸? 그럼 해석해봐. 시작. 전체 경제가 겪고 있는 심각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까지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전치사 덩어리가 됩니다. 즉 부사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어가 travel fair. 그 다음에 동사 is.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가 또 동사가 비동사가 있는데 지금 일반 동사가 또 들어갈 수 없지. 그치? 그 다음에 PP, 문장 종결. 인데 어떻게 healthy profits. 그러니까 아주 좋은 수익이라는 명사가 뒤에다가 들어가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얘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또 BPP가 돼. 문장 종결이니까 명사 들어갈 수 없잖아. 그치? 물론 예외 있어. 근데 예외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준이 아니라고요. 안 되고 안 돼. 그럼 될 수 있는 거 누구? 자, ing가 들어가면서 현재 진행형을 만들어 버리죠. 비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ing. 그죠? 그래서 얘가 전체적으로 동사가 되는 거고요.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희주 구조 분석 됐을까?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주신 게 3번에 여기 뒤에 until이 있어서 미래 진행인가요? 오잉?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까지 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until이 뭐뭐 할 때까지란 뜻이잖아. 그러면 네가 올 때까지 아니야. 응, 그렇게는 보지 마시고요. 그냥 앞에 이제 문제 푸는 방식을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이 있습니다.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잖아. 그치?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것. 절대 안 되는 곳. 안 되고 안 돼요. 될 수 있는 게 C번과 D번이 있는데요. 또 B와 PP가 더해진 I say, BPP, you say 문장 종결. 문장 종결인데 어떻게 뒤에다가 new orders 따위의 명사가 오냐 이거야. 패턴은 똑같거든요. 이거 안 되잖아. 그치? 그럼 될 수 있는 건 누구? C번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만 접근하시고요. 나머지는 더 신경 쓰지 말아 주십시오. 다음에 13번에 13번에 어나운스 15번에 어나운스가 과거 시제라서 우드 레이즈를 선택해도 되나요? 네. 근데 조금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편적으로 지금 잠깐 한번 볼게요, 제가. 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 일단 동사 자체를 찾아야 되니까 동사 자체를 찾는 그 과정은 무조건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시제로 가는 거고요. 그쵸? 네,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동사는 무조건 좀 찾고 시작을 해야겠다. 네. 다음에 현재 완료 진행도 현재 완료처럼 since for 보고 찍으면 되나요?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여기까지. 그다음에 저희가 그 별표는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요. 별표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진도를 이미 다 나갔어. 그래서 진짜 할 게 없다. 이러면 별표를 그때 이제 저희가 앞에서부터 야금야금 풀어보는 걸로. 왜냐면 이미 다 풀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다음에 그러면 지금 그러면 저희가 접속사 유튜브 강의 예습. 혹시 예습을 제가 이거는 옵셔널이라고 얘기했어요. 필수는 아니고 선택이다. 해 오신 분 저요 저요 타임. 오케이. 네. 저는 지금 벌써 10 한 보자. 10 한 5년째 거의 14년째 그러니까 제가 독립을 26살 후반쯤에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나이가 40 이니까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러니까 대략 한 15년 정도가 됐죠. 독립을 한 지가 횟수로 치면. 독립을 하고 나서 TV를 집에 없었어요. 꾸준히 TV가 아예 없었습니다. TV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어쨌든 TV 볼 시간에 좀 책을 보자. 약간 제 또 약간 자기 계발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TV를 없애고 웬만하면 미디어를 좀 끊으려고 해서 제가 여러분께 뭔가 예시를 들 때 참 답답하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 예시를 든다든가 이런 걸 좀 들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워낙 미디어 소비를 좀 안 하다 보니까 조금 답답하긴 한데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요 얘기도 다 여러분 제가 수업 외에 다른 얘기하는 건 다 필요한 이야기인 거 아시죠, 여러분? 다른 뭐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 수업에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 여러분 저 보세요. 아마 인스타에서 짤 같은 걸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한번 본 거 살짝 스쳐 지나가면서 본 것 같은데 영어 기초가 없는 학생들을 모아 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모아 놓고 성적을 향상시키는 유튜브 채널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메가스터디에서 제일 유명한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 한 분 나와서 공부를 이제 잘하는 상위 학생들 그리고 하위권 학생들을 비교하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우선 하위권 학생들한테요. 집중. 하위권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영어 단어를 100개 외우는데 몇 분 정도 걸리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 친구가 이제 표정이 얼어서 한참을 생각해. 한 4초 정도 흘렀을 때요. 이 선생님이 "그만. 됐습니다." 요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알았어요. 왜? 왜냐면은 사실은 이 선생님이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요. 이 사람이 10분 만에 외우는지 1 시간 만에 외우는지를 묻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네가 몇 분 만에 100 개를 외우고 있는지 그 자체를 인지하고 있냐를 물어보고 싶었던 거야. 그걸 보고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죠? 메타 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객관화. 내가 예를 들어 내가 100 미터를 몇 초 만에 뛰는지를 아는 것. 메타 인지입니다. 내 자신을 아는 것. 객관화해서 수치로 알고 있는 거니까. 이해 가시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상위 학생은요. 상위 학생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영어 단어를 100개 외우는데 몇 분이 걸리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물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리는 방법은 쪼개서 인제 자주 외우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많이 외우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시간을 좀 재 봤을 수도 있어요. 그쵸? 저는 왜냐면 한 번에 앉아서 막 "한 번에 다 외워라." 이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안 쟀을 가능성은 여러분들 많지만 이분은 죄송해요 여러분 숨이 너무 차 가지고 상위권에 있는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더니 "20 분?" 바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나오는 거야. 차이점을 아세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얼마 정도의 시간 내에 얼마만큼의 숙제를 쳐내고 공부를 하고 있는지 요런 것들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수치상으로 좀 정리를 계속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RC 숙제하는 데 한 3 시간 정도 걸리네.' LC 숙제하는 데는 꼼꼼히 하면 4 시간 정도가 걸리고 적게 하면 한 2 시간 정도가 평균적으로 걸리네. 요런 자신만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계속 쌓아 두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옆에다가 붙어서 "그렇잖아. 물리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하잖아." 그쵸 여러분? 메타 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연결되거든요. 예를 들어 오히려 하위권 학생들이 900점 따는데 선생님 저 진짜 급해서요. 2달 만에 지금 제가 900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는 마법사가 아닙니다. 강사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200점 300 점대인데 어떻게 2달 만에 900을 만듭니까? 그쵸? 근데 오히려 상위권 학생들이 있잖아요. "아 선생님 저는 한 10 개월 보고 있고요." 뭐 혹은 "아 5 개월 정도 보고 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친구한테. "아니 그 모의고사 1 등급을 계속 받으셨잖아요. 한 달만 하시면 돼요. 그럼 900 나와요." 한 달이 뭐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모의고사 1 등급 중에서도 지금 최고 그거였기 때문에 "한 2 주만 공부하셔도 솔직히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그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건 실제로 제가 겪은 일입니다. "선생님 저는 자동차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비행기를 갖고 있는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 진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자동차를 갖고 내가 갖고 있는 건 자동차이기 때문에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근데 선생님은 이제 이 비행기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건 자동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엄청 겸손해. 왜냐면 공부를 해 봤기 때문에 그 앞자리 하나 바꾸는데 얼마나 힘든지를 본인이 겪어 봤거든. 이해가시죠 여러분? 근데 이 마인드를 여러분들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 성공해요. 진짜. 공부에 의해서. 굳이 따지자면 요게 이제 공부에서 뭐 '인생이 망한다.' 이게 아니라 공부에서 시험에서 망하는 마인드가 요 마인드고 성공하는 마인드는 이 마인드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제가 자꾸 이게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상담을 하면서 이런 분들이 빅데이터가 저도 지금 18 년이 쌓였습니다 여러분. 18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상담 케이스를 받겠어요. 그쵸? 근데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상담 성공하는 케이스와 망하는 케이스가 너무 같다 보니 이게 제가 자꾸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접속사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수업만 하면 제일 편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사실 성대를 갈면서까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근데 진짜 필요하니까 꼭 말씀을 드린다는 거 인지를 해 주시고 머릿속 깊이 가슴속 깊이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오늘 수업은 접속사예요. 휴. 자 갑니다. 공부를 이미 해 오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접속사에는 크게 3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집중, 이제 집중.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1 분만 더 얘기하면 안 돼요? 1 분만 한 개만 더 얘기할게. 나도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걱정돼 가지고 마음에서 막 한 개만 다 얘기할게. 여러분 저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뭐 부끄럽지도 않아. 뭐 각자 잘하는 게 다인 난 영어는 잘했거든. 근데 제가 수학을 진짜 못했어요. 수학을 진짜 못해 이건 여러분들한테만 속닥속닥 얘기하는 건데 제가 예전에 그 수학 과외를 부모님께서 그 당시에 지금 내가 수학 과외를 고등학교 2 학년 때 받을 때면은 몇 년 전이야. 엄청 오래전이죠. 근데 그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제가 수학을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못하니까 근데 국어하고 국영사 그러니까 완전 문과파였어요. 근데 이제 이과식의 수학하고 과학 같은 것들은 정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부모님이
아름아름으로 해 가지고 그 정말 잘 나간다는 수학 선생님을 그 당시에 엄청 돈을 많이 주고 뭐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고액 과외였어. 그거를 저를 인제 부모님이 너무 넉넉하셔 하셔서 시켜준 것보다는 이게 힘들지만 용기를 내신 거죠, 부모님도. 그래 가지고 저를 나름 고액 과외를 시켜 줬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만 아셔야 돼요. 제가 부끄러워서 어디 딴 데 가서 얘기 잘 안 하는데 근데 선생님이 한 2 개월 정도 하시고 포기를 하셨어. 날 포기를 했어. 그래 가지고 그때 생각하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막 부모님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나 왜 그렇게 멍청했는지 몰라 그 당시에는. 그래서 수학을 근데 또 있잖아.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선생님이 잘 못 가르쳐 준 것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선생님이잖아. 이제 내가 강사잖아. 그치? 그러면은 나 얼마나 쉽게 설명해 제가. 그렇잖아요. 완전 바닥바닥 해 가지고 탄탄하게 이렇게 나처럼 설명을 해 줘야지. 그 선생님은 너무 이제 그 잘하는 애들만 고득점자 애들을 최고득점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 거기에 특화된 선생님이었어. 그러니까 나한테 대충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가뜩이나 못하는 앤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수업 시간에 음 계속 막 방도 따뜻하고 막 밥도 먹고 선생님 보고 이러니까는 막 졸리고 꾸벅꾸벅 졸고 이러니까 나중에 그 선생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내가 너네 부모님"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다. "내가 너네 부모님 볼 면목이 없다. 인제 그만해야겠다." 뭐 이렇게 되게 하루는 엄청 씁쓸하게 일어나시는 거예요. 나 그때 너무 치욕적이었어. 그래 가지고 그렇게 일어서더니 이제 부모님하고 뭐라고 우리 엄마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다음부터 안 나오시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맨날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저도 뭔가 이제 이해력이 막 그렇게 엄청 뛰어나고 그랬던 게 아니어서 수학적에서는 여러분들이 영어를 못 하시는 거 이해한다고 자꾸 얘기하잖아. 그게 거짓말로 막 거짓 위로가 아니라 진짜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어요, 수에 대해서. 그리고 약간 저의 이거 약간 TMI이긴 한데요, 여러분. 그 저의 이상형은 수를 잘 다루는 남자였어요. 요즘 안경 같은 거 이런 거 탁 올리면서 있잖아. 막 계산기 공학 계산기 이런 거 막 두드리면서 이게 계산이 수가 좀 이상한데?" 이러면서 안경 탁 올리면서 타타타타타 다시 막 계산해 보고 나는 이런 데 반했던 거야. 그래서 제가 이과 남자를 좀 많이 만났거든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꽂혀 가지고. 그랬던 적이 저도 인간이니깐요, 여러분.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상형이.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한이 맺혔던 거예요. 수에 한이 맺혔던 거야, 숫자에. 그래 가지고 나중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숫자를 그러니까 수학을 다시 공부해 볼 시기가 또 왔었어요. 고런 그 경험이 있었어. 근데 있잖아.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수학책을 다시 봤는데요. 예전이랑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첫 번째 1 번 정말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그때 고등학교 2 학년 때 엄마가 시켜서 한 거랑은 비교도 안 되는 집중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방법적인 면에서도 달라졌습니다, 제가. 성인이 완전 이제 30대 한 초중반에 제가 수학 공부를 다시 했거든요. 근데 봤을 때 너무 깨끗해지는 거야. 예를 들어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이. 왜냐면 내가 토익에서 성공을 한 사람이잖아. 한 분야에서 성공을 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는 공부하는 게요 똑같더라고요. 복습하는 방법이나 요런 게 굉장히 유형이 똑같아. 흐름이 똑같아. 그래서 봤더니 안 되면 예전 같았으면은 포기를 했어.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안 되네. 다시 보자. 자." 내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아니야. 할 수 있어. 너가 지금 대충 봐서 그래. 천천히 다시 보자. 할 수 있어. 이거 다 어차피 인간이 하는 거야. 할 수 있어." 머리 한번 털고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왜 내가 얘를 이해를 못 하는지를 다시 역추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부분을 메꿔 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고. 그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필요하면 방법을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방법적인 면에서도 다시 꼼꼼하게 보시면 다 이해해.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She can do, he can do, why not me? 이거 다 이거 다 여러분 미국에 가 봐요. 미국에 가면 영어 못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 초등학교만 나와도 영어 잘하잖아. 이해 가시죠?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 이해를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진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또 이 치부를 드러내면서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했던 거니까 다른 분들한테는 발설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뭐 발설할 때도 없겠지만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 난 그냥 계속 똑똑한 사람으로 남고 싶었어. 그치만 이거 진짜 처음 얘기한다, 입안에서. 정말. 우리 그 수학 선생님 과외 포기하고 간썰 이거 여기서 처음 얘기합니다. 아무 다른 데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갑니다. 접속사. 1번 등위 접속사, 2번 상관 접속사, 3번 종속 접속사. 요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다시 가. 외워. 딴 데 보고 얘기해 봐. 접속사 세 개 시작. 등위, 종속, 상관, 그다음에 종속 접속사. 요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괜찮죠? 자, 등위 접속사는요. and but or so for nor yet.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외우세요. and but or so for nor yet. and but or so for nor. 외워 지금 빨리. 시작. 되셨죠? 자, 허공을 보시고 나는 여러분들 입을 볼게요. 갑니다. 자, 등위 접속사 7가지 있었어. 그냥 외워. 무지성으로 외우면 돼. 시작. and but or so for nor yet. and but or so for nor yet. 요렇게 좀 빨리 발음을 해 주세요. 그러면 입술이 기억한다니까. and but or so for nor yet. 되셨죠, 여러분? 자, 7개. and but or so for nor yet. 등위 접속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얘네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1번, 등 위, 동등한 위치의 것을 연결시켜 줘요. 그러니까 1번, 대등한 것 연결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형용사 and 형용사, 명사 and 명사 이렇게 가야지. 형용사 and 부사 돼, 안 돼? 안 돼. 이해 가시죠, 여러분? 응, 응. 그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다음에 파트 5에서 문두의 위치 불가. 파트 5에서 문두의 위치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냐면요. 유성조교님, 저희 10분 연장 수업한다고 좀 알려주세요. 그 LC 반에다가 좀 올려주세요. 이제 그러려니 하겠지만. 자, 1번에 보세요, 여러분. 1번에 보시면 보기 쭉 봐. 자, 일단 뭐는 절대 안 돼. B. 절대 안 되죠. 왜요? and but or so for nor yet은 문두에 올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특히 파트 5에서. 외워두시면 보여요. 괜찮죠? 네, 요렇게 됐습니다. 이거 2개만 알면 되세요. 다음에 2번입니다. 상관 접속사는요. 여러분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더 이상 해드릴 게 없어. 봐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나돌리 보고 버돌소 잡고 버돌소 보고 나돌리 잡기. 그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냥 초딩 수준에서 끝나요. 그리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 나돌리가 있으면 쌤이 뒤에 버돌소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근데 가끔씩, 여러분 잘 봐. 얘는 접속사고 올소는 부사예요. 그러니까 부사는 어떻게 돼요? 부사는 어차피 껍데기니까 어떻게 생길 수도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either 보고 5월 잡고 5월 보고 either 잡기. 별거 없어. 이거는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넘어갑니다. 자, 문제는 이제 종속 접속사인데요. 문제는 종속 접속사. 자, 일단은 여러분 또 대시라는 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좀 이따가 여러분 어제 관계대명사 대시를 끝냈는데 오늘 또 대시라는 게 또 나왔어. 미치겠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럴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 뭐예요? 그 2개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애써 지금부터 가르려고 노력하지 말고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대로 끝내. 됐어. 그다음에 종속 접속사는 종속 접속사대로 그냥 탄탄하게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요. 걔네들 둘이요. 알아서 물과 기름처럼 나뉘어집니다. 굳이 2개의 차이점을 지금부터 이렇게 파고들어서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얘는 독립된 다른 이제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갑니다. 완전한 문장이에요. 주어, 동사, 보어가 있는 완전한 문장에 잘 봐.
누구를 붙이면 that을 붙이면 앞에 봐. that을 붙이면 요 전체가 싸그리다 뭐가 되나요? 이 문장 덩어리가 뭐로 바뀌어요? 명사로 바뀌어요. 이렇게 명사로 바뀐다는 것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희 변형 명사. 그러니까 원래 사전에 명사로 등재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라 명사로 바뀐 애들. 예를 들어 동명사라든지 투부정사라든지 그러니까 요런 걸 보고 변형 명사라고 얘기하지. 변형 명사는 해석이 전부 다 어떻게 되더라? 는 것, 는 것. 그쵸? 그리고 얘가 명사니까 어디 들어가냐면 주, 목, 보 자리에 들어갑니다. 어디서 많이 본 패턴이죠. 그쵸? 그래서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 저희 확인할 수 있어요.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그녀가 친절했다는 것은 이렇게 된다고. 지금 주어 자리에 들어갔죠. 그다음에 동사 또 나오면서 was not true.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런데 문제 항상 얘기하지만 필기보다 설명이 우선이야. 자, 자 이렇게 만들어 놨죠, 여러분. 나중에 VOD 다시 보면서 또 정리하시면 되니까요.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어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내비둘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영어 세계에서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비교적 왜냐면 머리가 큰 거 되게 싫어하거든, 영어에서. 그러니까 비교적 짧고 의미가 없는 it으로 바꿔준 다음에 it was not true 라고만 하면 뭐가 사실이 아니라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야 사실은 이 it이 뭐였냐면 있잖아 라면서 뒤에다가 문장 끝난 다음에 다시 적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나요, 여러분? it that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it that 가주어, 진주어, 구문. 되셨죠, 여러분? 그다음에 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 요렇게 들어갈 수 있네요. 그쵸?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있잖아. 어, 얘는 생략이 될 수 있어. 얘는 생략이 가능해요. 아, 그런데 그 전에 참 잠깐만 요거 좀 이따 다시 정리해 줄게. 그 전에 우리가 얘의 이름을 정리를 안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문장 앞에서 자 다시 돌아오자. 자 완전한 문장 앞에서 이 완전한 문장 덩어리를 전체적으로 명사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이 that은요.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봐봐. 일단 완전한 문장을 끌지. 완전한 문장을 끄는 게 누구야? 접속사. 그치? 근데 주, 목, 보 이런 걸로 이제 뭐 주어 문장의 한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속하잖아. 그치? 속하니까 주인은 아니지.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를 만듭니까? 명사를 만들죠. 우리 참 그리고 잠깐만 요거 우리 절이랑 구랑 절은요 주어 동사가 있는 것을 얘기하고요. 구는 주어 동사가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that she was kind 이 부분 있잖아. 대시 끌고 있는 이 덩어리 이거는 절이야 구야? 둘, 셋? 절이지. 근데 무슨 절이야? 무슨 역할을 해? 명사 역할을 하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명사절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명사절을 대시 앞에서 끌어요? 아니면 뒤에서 밀어줘? 앞에서 지금 끌고 있잖아, 문장을. 그치? 그러니까 명사절을 이끄는 종으로 속하는 접속사.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그러니까 얘 full name입니다. full name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빡세잖아. 그쵸?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명사절 접속사. 혹은 그냥 종속 접속사. 이렇게 부릅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더 줄이면 종접댓, 관대댓 뭐 이렇게 저희가 구분해서 부를 수도 있죠.
되셨나요, 여러분?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 명사절 접속사 that 덩어리가 어디 자리에 들어가면 지금처럼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면 요 지금 요 자리에 있는 that 있잖아요. 생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다음에 보어입니다. 주어는 to trouble. 그다음에 우리 보어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확인만 해 주시면 돼요. 동사 뒤에 들어가는 게 보어니까 맞네. 들어가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고 동격은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헷갈려요. 지금 배우면 헷갈려. 되셨죠? 그러면 자 이렇게 완전한 문장을 끌면서 명사 덩어리로 만들어서 는 것 정도로 해석이 되며 주목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명사절 종속 접속사가 사실은 that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누구도 있냐? 두 개가 더 있어요. if, whether 두 개가 더 있어요. 근데 뜻이 달라요. that은 아까 는 것이었다면요. 얘는 지금 보시다시피 인지 아닌지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액세서리로 지금처럼 or not이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해요. 요거는 여러분 옵셔널이에요. 옵셔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선택이라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의무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He agrees. agree가 일형식이거든. 그다음에 or not 여기 부사 덩어리 붙었죠. 자, 완전한 문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네요. whether이 딱 붙으니까요. 어떻게 돼요? 그가 동의하는지 혹은 아닌지는 요렇게 된다고. 그럼 이게 전체가 주어 덩어리가 되면서 does not matter.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가 동의하는지 혹은 아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다음에 the question 또 보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is whether she loves her. 해석하면 어떻게? 문제는 뭐이다? 그가 그녀를 사랑하는지 혹은 아닌지이다. 보세요. 여기 지금 or not 빠졌잖아, 이번에는. 그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뭔가 인지 아닌지 이런 걸 좀 강조를 하고 싶다. 이러면 뒤에다가 or not을 넣고 아니면 안 넣으셔도 돼요. 되셨죠? 근데 여기서 주의점. 자, 여기도 if가 아, whether도 자, 대처럼 이렇게 다 주목보 자리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얘 한번 볼까요? 얘의 주목. 이 되게 귀엽게 생기는 if 있잖아요, 여러분. 얘는요, 주의점이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나요? if는 목적절만 가는, 그러니까 주목보. 자, whether하고 that은 주목보 자리 다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누구는? if는 여러분 나중에 저희가 배우겠지만 if는 참 사용이 되는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명사절 접속사로도 사용되죠. 나중에 되면은 부사절 접속사. 만일 뭐뭐라면 이라는 뜻으로도 조건으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만일 내가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라는 가정법에도 if가 또 쓰여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쓰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도 우리만 헷갈리는 거 아니야. 걔네들도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야, if가 너무 귀엽고, 참 쓰기도 편하고 그런데, 그치? 근데 너무 많이 쓴다, 솔직히. 우리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쓰니까 얘가 명사 역할을 할 때는 주목보 중에 목적어 자리에만 쓰자. 너무 많이 쓴다, 우리. 헷갈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if는 목적절만 가능. 혹시나 여러분들 헷갈리실까 봐 if가 주절을 끄는 것은 불가능. if가 보어 자리 절을 끄는 것은 불가능. 이렇게 다 써놨어요. 되셨죠?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명사절 종속 접속사는 끝났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저희가 that을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는 있잖아. 옛날에는 that을 보면 완전 이제 스타터 배우기 전에 that을 딱 보면 뭐라고 생각이 들었어? 그것, 저것, 이것의 that이었잖아. 그치? 근데 관계대명사를 배우고 나서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그것 대명사 that과 관계대명사 that 요렇게 두 개로 또 나눠서 생각을 하게 됐죠. 추가로. 근데 이제는 뭐까지 생각해야 돼? 종속 접속사인가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영어가 공부한 만큼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계단식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정체기가 조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계속 새로운 걸 배우는데 그게 계속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요 계단식의 요 자리를 누가 잘 버텨주느냐가 인제 성적을 좌지우지하는 거지. 보통은 여기서 포기하거든. 보통은이 아니라 잘 안 오르는 성적 안 오르는 친구들은. 쪼끔 해 보고 안 되면 포기하거든. 자 다음에 갑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거는 숙제. 조교님 숙제 적어 주세요. 예. 오늘 종속 접속사 문제 다 풀어 오시는 것이 숙제고요. 그리고 플러스 관계대명사 that과 종속 접속사 that의 차이점을 정리해 오세요. 뭐 문제집 여기 귀퉁이에다가 요 이런 데다가 표시를 하셔도 되고요. 편하신 데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책에다가 정리하세요. 그걸 연구를 한번 해 봐. 내일 다시 잡아 줄게. 그리고 여러분 자 숙제 되셨죠?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아래 나오는 이 모든 접속사가 사실은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이야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그 등위 접속사 7가지 있잖아요. 해 보세요. 시작. and, but, or, so, for, nor, yet 있지, 그치? 그리고 명사절 접속사 3개밖에 없었어. 누구 있어? 7개에다가 해 봐. that, if, whether 10개지. 10개 빼고 전부 다 존재하는 접속사들 중에 이 10개를 빼면 전부 다 부사절 접속사예요. 그러면 이 아래 나와 있는 애들의 특징이 있겠죠. 무조건 뒤에다가 무슨 문장을 끌까? 완전한 문장을 끌겠지. 그리고 얘네들을 싸그리다 묶어 가지고 뭐를 만들어 줄까? 부사 덩어리를 만들어 주겠지. 이해 가세요? 예문을 보겠습니다.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접속사 뒤에 완전한 문장 오잖아요. 그쵸? 오잖아. 그러면 요게 전체적으로 뭐가 되니까? 부사가 되니까 뒤쪽에 완전한 문장이 하나 또 나오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러면 부사절 접속사가 나온다는 말인즉슨 완전한 문장이 몇 개? 2개가 나오겠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네들을 공부하실 때요. 1번 오늘 이제 이거 다 외워야 돼. 1번 구조. 그러니까 얘네가 접속사라는 걸 먼저 외워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뜻입니다. 각각의 뜻이 뭔지 사전 다 찾아. 사전 찾는 거 노가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찾으면서 머리에다가 각인이 됩니다. 어차피 외워야 되는 거잖아, 전부 다. 그리고 여러분 영어 회화의 진리는요. 특히 문법은요. 외워야 될 걸 그날 외우는 게 포인트예요. 어떻게든. 10번 봐서 안 돼? 20번 봐야지. 20번 봐서 안 돼? 30번 봐야지. 어떻게든 외우면 다음날 편해져요. 근데 오늘 외워야 될 분량을 못 끝내고 여러분 잠든다? 내일 또 더 괴로워져. 그걸 생각하세요, 여러분. 되셨죠? 구조, 뜻, 그다음에 예 요렇게만 외워 주십시오. 이 위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접속사라는 것, 그리고 뜻은 이런 뜻이라는 것. 네.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 진짜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지금 중앙에 보면 부사절의 다양한 예문이라고 해 가지고 하나는 콤마가 중간에 있고요. 여기는 콤마가 없고요. 콤마가 다시 생겼고 여기는 또 없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콤마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이 부사절이 앞에 나오면 여러분 원래 이 부사절이 끄는 절을 저희가 종속절이라고 얘기하고요.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은 이 완전한 절을 주절이라고 얘기해요. 원래는 주인이 뽐내면서 앞에 가야 돼. 근데 지금 종이 먼저 나갔지. 주인을 제끼고 먼저 나갔지. 그랬을 때 종 표시 컴마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쉽죠, 여러분? 응. 자, 여기까지 지금 설명드릴 거 다 드렸고요. 내일 고민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문제 다 풀어 오시고 저는 내일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분만 쉬고 12시 10분에 모이도록 할게요, 여러분. 쉬다 오세요.